지난 3년간 우리는 생성형 AI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챗 GPT에게 시를 쓰게 하고 코딩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게 했죠. 하지만 이 똑똑한 AI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한 잔도 내 손으로 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뇌는 아인슈타인인데 몸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봉인이 풀렸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의 무대가 된 CES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죠. CES, 소비자 가전 전시회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말 그대로 전 세계 기술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여러분의 집 서랍 어딘가에 박혀 있을 비디오 테이프, VCR, 어릴 때 보던 DVD, 그리고 지금 거실에 있는 고화질 HD TV까지 이 모든 게 CES에서 처음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인류는 이걸로 놀게 될 거야 라고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하는 미래를 미리 보는 창문 같은 곳이죠. 그런데 2026년 1월 이 역사적인 무대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슬로건은 명확했습니다. 액셔너블 AI, 즉 행동하는 AI. 더 이상 모니터 속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세계로 걸어나와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하는 피지컬 AI의 시대가 개막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스마트폰 혁명보다 더 거대할까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소통 방식을 바꿨지만 로봇은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상 자체를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의 최전선에 놀랍게도 현대자동차가 서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 제언 구글과 손을 잡고 말이죠. 오늘은 현대차와 구글의 동맹이 왜 로봇 판도를 뒤흔들 핵폭탄인지, 그리고 테슬라와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이 기술 전쟁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2030년의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단연 현대자동차와 구글의 파트너십 발표였습니다. 단순히 우리 친해요 수준의 MOU가 아닙니다. 현대차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몸체에 구글 딥마인드의 AI 두뇌를 이식하겠다는 구체적인 선언입니다. 특히 현대차 미디어데이 현장의 열기는 그야말로 용광로 같았습니다. 신형 로봇 아틀라스가 무대 위로 등장하던 순간 격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성과 환호가 여러 번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로봇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엑소시스트처럼 다리를 기괴하게 비틀며 순식간에 일어서고 허리를 360도 회전하며 뒤를 보며 걸어가는 모습에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관절 구조를 완전히 초월한 움직임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저건 기계가 아니라 새로운 종족이다 라며 기립박수를 칠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걸까요? 단순히 기회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각자의 약점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볼까요? 로봇의 운동신경으로만 따지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전 세계 1타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범용성입니다. 춤추는 건 잘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저기 있는 사과 좀 가져와 라고 하면 멍해집니다. 즉 상황을 판단하는 지능이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구글은 어떤가요? 제미나이라는 세계 최고의 멀티모달 AI를 가졌지만 이걸 담을 그릇이 없었습니다. 로봇 사업을 몇 번 시도했다가 하드웨어의 벽에 부딪혀 철수한 흑역사도 있죠. 그런데 이번 만남으로 판이 뒤집혔습니다. 현대차의 신형 로봇 아틀라스는 이제 구글의 AI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예전처럼 개발자가 일일이 발을 30도 들어라 코딩해주는 게 아닙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심투리얼 기술을 통해 가상 공간에서 수억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스스로 걷고 잡는 법을 배웁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이 시너지는 로봇 상용화 시계를 최소 5년은 앞당겼다는 평을 받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환호를 받았던 그 기괴하고도 유연한 움직임, 비결이 뭘까요? 바로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전 모델 기억하시나요? 등 뒤에 가스통 같은 걸 메고 있었죠? 유압 펌프입니다. 힘은 장사지만 시끄럽고 무겁고 기름이 셉니다. 무엇보다 비쌉니다. 공장에서 쓰기엔 부적합했죠. 하지만 신형 아틀라스는 완전 전동식입니다. 우리 몸처럼 모터와 감속기로만 움직입니다. 이 변화가 가져온 혁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음과 유지비 감소. 이제 도서관에서도 쓸 수 있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360도 관절. 인간은 팔을 뒤로 꺾을 수 없지만 신형 아틀라스는 관절이 360도 돌아갑니다. 아까 보신 그 충격적인 움직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작업 효율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셋째, 양산 가능성. 전동 모터는 대량 생산이 쉽습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들던 노하우로 로봇의 뼈대를 가장 싸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구글의 지능이 들어갔으니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었듯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로봇 시장은 삼국지 형국입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입니다. 테슬라의 무기는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전기차가 모은 영상 데이터, 이게 고스란히 로봇의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길을 보고 판단한다는 알고리즘은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똑같거든요. 머스크는 공장에 이미 옵티머스를 투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전 투입 속도 면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또 다른 다크호스는 피규어 AI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차 구글 연합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바로 오픈 AI, 즉 챗 GPT와 손을 잡았거든요. 오픈 AI의 두뇌를 탑재한 피규어 로봇이 사과 좀 줘라는 말에 사과를 건네며 배고플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하는 영상, 충격적이었죠. 인간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능력은 이곳이 가장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이번 CES에서 유니트리, 샤오미 등은 가격 파괴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로봇이 1억 원 할 때 중국은 1,500만 원에 내놓습니다. 성능이요? 80% 정도는 따라왔습니다. 드론 시장을 DJI가 장악했듯 보급형 로봇 시장은 중국이 휩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차 구글 연합은 이 사이에서 최고의 하드웨어 품질과 검증된 AI라는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벤츠나 제네시스 같은 포지션을 노리는 거죠. 자, 이제 투자자로서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부품주 몇 개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 즉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과거 PC 시대엔 윈도우가, 모바일 시대엔 안드로이드와 iOS가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 시대의 OS는 누가 될까요? 첫째, 로봇의 두뇌를 가진 기업입니다. 구글, 오픈 AI, 테슬라. 결국 모든 로봇은 이들의 AI 모델을 빌려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봇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기업들입니다. 둘째, 로봇의 육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AI 모델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담을 튼튼한 몸이 필요한데 이걸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현대차, 테슬라, 도요타 정도죠. 특히 현대차는 구글과의 협력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의 삼성전자 같은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킬러 앱을 가진 기업입니다. 로봇을 어디에 쓸까요? 당장은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입니다. 사람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솔루션을 가진 기업, 로봇을 이용해 배송 혁명을 일으킬 물류 기업들이 1차적인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10년 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줄에 매달려 겨우 걷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로봇은 줄을 끊고 전동 모터로 갈아입고 구글의 두뇌를 장착한 채 우리 곁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CES 2026은 훗날 로봇 대중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대차와 구글의 만남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AI라는 날개를 달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모멘텀입니다.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방관보다는 참여로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읽는 시선, 도토리 논평이었습니다.